채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. 이 사건으로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도 받았습니다. 자, 이후에 이 채무자가 자력이 악화돼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죠.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서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데요.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채권이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죠.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상대방이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. 그 손해배상 책임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요. 본인의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에 따라서 이 채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면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. 자,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, 그러니까 전치가 10주인지 20주인지 또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. 그건 그렇지 않고요.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피해 결과가 아니라 채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하나 보면요. 채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. 이 사건으로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도 받았습니다. 자, 이후에 이 채무자가 자력이 악화돼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요. 이 피해자의 상속인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자 이 가해자인 파산 채무자가 나는 이미 면책을 받아서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 이의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안인데요. 이 소송에서 쟁점은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였는데요. 그 교통사고 내용을 한번 보면 채무자가 눈길에서 제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중앙선을 침범해서 충격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는데요. 당시 채무자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. 이 교통사고로 채무자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되어서 석방이 된 사안이었는데요. 이 사안의 결과만을 보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면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. 대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봤는데요. 특히 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운전자가 서행하려다가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이 조작이 안 돼서 중앙선을 넘어서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해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라든지 또 그 당시 채무자가 초보 운전으로서 운전에 미흡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 보면 채무자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의 생명, 신체 침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채권이 면책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.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채권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얼만큼 다쳤는지 또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와 같이 피해의 경중이 아니라 이 사고 발생 경위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것인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.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권을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지 또 면책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